자, 5페이지에 우리 그 기술 지문, 검색 엔진 지문 하나 나오는데, 여기 율분보다는 조금 수월해서 이걸로 워밍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율분 지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과학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 원리,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읽어보자. 자, 그래서 요즘 그렇게 평가원에 이거 바빠. 단독 지문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길지가 않습니다만 정보 밀도 좀 촘촘한 편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좀 빨리빨리 좀 푸는 것들 연습 좀 해보시고, 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들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사흘 남았습니다, 구모가. 육모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난이도 물론이고 지금 N수생에다가 반수생들까지 낄 거란 말이야. 조금 뭐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컨디션을 잘 하시고 잘 풀어보면 될 거야. 자, 1분단 가볼게. 인터넷 검색 엔진은요,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검색 엔진 우리 뭐 네이버 같은 게 있지, 그지? 자,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울산 옥동 맛집을 검색을 했어, 그렇지? 그럼 이 검색에 따라서 가장 첫 페이지에 뜨는 가게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뜨는 그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화면에 나타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들을 고려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자, 이 두 번째 문장에 이런 항목이라는 워딩은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항목을 고려하는데 궁금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음 구술된 문장을 보니까 그 항목 중 자,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1문단이 끝이 났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을 그 결과를 띄워주는데 그것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하는 그 중에서도 순서를 고려하는 자, 두 가지 대표적인 친구로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볼게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이제 이 검색을 한 이용자가 그렇지 빠르게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 웹페이지들의 어떤 순서, 웹페이지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인덱스, 즉 인덱스는 요거 우리가 목차 같은 것들, 그렇지? 자, 이름 같은 것들을 미리 작성해. 자, 미리 이런 것들. 요즘 우리 평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무관, 미리 순서 표지 같은 것들, 그지? 자,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덱스라는 것은 단어를 알파벳도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그치? 그럼 요거는 웹페이지를 찾아서든지 화면에 나타나는 그냥 단순 순서가 아니고, 그치? 요거는 그냥 정리해놓은 목록, 목차 정도로 해석을 해줬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함께 저장이 된답니다. 근데 다시 우리는 지금 중요도하고 적합도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인덱스 설명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인덱스 좀 이게 왜 지금 설명이 되나 봤더니 마지막 문장 봐봐. 이때 각 페이지에 무엇이 중요도가 인덱스에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요도라는 것이 인덱스에 기록이 된다. 나는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인 거고, 핵심 문장인 거고, 인덱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특징을 지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했어요.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것이고, 알파벳 순, 가나다 순, 이름 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웹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단어의 빈도,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해 둔다. 이런 정도의 특성까지 좀 해놨네. 어쨌든 간에 이 중요도가 인덱스에 기록되어 있다는 요게 좀 핵심이다. 자, 그 다음 3문단 한번 봐봐. 자, 그리고 인덱스 기억, 중요도는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냈으니까 뭔가 수치화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이 가능한데요. 자, 링크 분석 기법. 링크랑 연결된 거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하고자 요 다음 문장의 중요하나 봐봐. 이 어쨌든 중요도 요 값은 A, 자, 요거 밑줄을 밑줄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비문학이 있든, 자, 문학이 있든 주객을 항상 잘 찾으라고 하거든.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야. 그러면 링크라는 게 연결이니까 너희가 머릿속으로 물론 뭐 16번 문제 같은 걸 활용해서 그지 이미지화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내가 A라는 웹페이지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요것을 뭐한 링크한이니까 A가 지금 링크의 지금 대상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A를 링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어떤 값을 보낸대요. 그치? 그러면은 잠깐만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라지 A의 그치 웹페이지 중요도는 알파 플러스 뭐가 된다고? 베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렇게 받은 이 A의 값은 하고 자, 이 A 값은 또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A 값은 정의니까 이번에는 자, A 가에 밑줄 그어봐. 자, 아까 위에 A의 값을 정의할 때는 A가 대상이었어. 맞아? 값을 받는 대상이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 들으니까 이번에는 링크의 주체가 누구라고? A이고 그치? 얘가 다른 링크들에다가 뭐 한다고? 준단 말이야 이제 값을. 그래서 D와 E라는 링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아마도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또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똑같은 값을 줘야 N방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죠. 균등이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자 A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야.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A가 두 개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면 얘네 D와 E에게 그지 균등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지 2분의 4, 2분의 4에서 각각 뭘 준다고? 2씩을 나눠주면 된다 이겁니다. 요거죠 지금. 그치?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지금 중요도를 그치 계산하는 방법, 받는 거에 합이 있고, 그치? 그리고 또 다른 링크에 이렇게 숫자를 보내는 또 원리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자, 4문단의 첫 문장. 항상 이제 문단 첫머리가 이렇게 하지만과 같이 그치? 자, 이런 역접이 나오게 되면 긴장하시라고. 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그치? 이 지금 중요도를 균등하게 부여받은, 나눠받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식표현이니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분석 방법의 이론적 측면에서 그치? 2가 가는 것이고, 실제로 받는 값이라는 것은 2라는 숫자에다가 뭐를? 댐핑인자라는 걸 좀 곱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자, 2에다가 그치? 곱하는 자, 댐핑인자라는 게 뭔데? 자, 요 놈이 지금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설명해 줄 수밖에 없거든.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자, 이동하지 않는 비율까지 읽었다면, 요거는 4등급이야. 왜? 뒤에 요거를 통해서 너희들 사실 이 지문의 핵심 문장 딱 요 문장이거든. 여기서 너희들이 많이 낚시를 당한다. 먼저 읽어온 친구는 자 요거를 잘 고려한 친구가 있고 안 한 친구로 나뉠 건데 이 반영이라는 뜻이 이 비율을 더했는지 뺐는지 곱했는지 나눴는지 그치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거 반영을 빼버리고 그냥 이동하지 않는 비율로 이렇게 그냥 댐핑이자 네 스스로 그냥 임으로 정의를 때렸다면 14번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어.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 그래 어떻게 그지 이 비율을 적용했는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관건이었던 건데 이걸 놓쳤습니다. 그지? 힘들었다. 자 보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어떻게 반영했는데 보자. 그래서 1의 미만 값이니까 비율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는 뜻이겠네. 자 댐핑인자는요. 모든 링크 동일이가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안 돼. 자, 모든 동일이가 전칭이지, 그치?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연결된 전부 다 똑같은 댐핑인자를 지금 이제 적용을 할 거고, 자, 가령이라고 좀 예시를 들어준단 말이야. 그 비율, 여기서 말한 그 비율을 너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비율이 위에 있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 이렇게 읽어야지. 맞아?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래. 즉, 요거, 우리가, 자, 소수로 환산하면 0.2가 됩니다. 그랬더니 댐핑인자가 뭐가 됐다고? 0.8이 됐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댐핑인자라는 것은 결국 1 마이너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뭐 한 거야? N 값이에요.
맞니?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보면 너희들이 딱 나와야 되는 뭐가? 증감 정보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뺀 값이기 때문에 즉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클수록 댐핑 인자 값은 뭐 되겠노?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댐핑 인자는 씨발 대답 안 해? 커져 작아져. 준서! 이 금방 일어났지. 수지 뭐라고? 적어준다. 반비례로.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꼬았다고,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야. 증가정보 줘놓고는 반대 동시사고를 본다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만약에 이동하는 비율과 댐핑 인자를 만약에 고려하면은 얘는 무슨 관계인데?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뺀 값이 댐핑 인자니까 댐핑 인자 이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동하는 비율. 안 그러니? 그럼 이동하는 비율은 곧 댐핑 인자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이꼴 해도 상관없지만은 비례 반비례식으로 나타낸다면 이건 비례식이라고 해요. 맞아?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댐핑 인자와 그치?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비율은 댐핑 인자와 비례 관계라는 거야. 14번에 2번 선택지 보세요. 분명히 지문에서는 뭐만 던져줬다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과 같이 댐핑 인자의 관계를 줬지만 14번에 2번 선택지 이동하는 비율 밑줄 14번 맞나? 14번에 자 이동하는 비율 밑줄 그 다음에 댐핑 인자 밑줄 얘네 둘 다 뭐하고 있어? 높을수록 커진다라는 무슨 관계로 묶어내고 있어? 비례 관계로 묶어내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던져주고 선택지에서는 반대사고 동시사고를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증감 정보들 나오게 되면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부해도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까지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문학 우리 국어 영역은 암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증감 정보는 좌우측 여백에 필기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관계를 빨리빨리 파가죠. 그래서 이동 비율을 뺀 거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이동 비율이 곧 댐핑 인자구나. 그치? 이렇게 봐요. 이런 사고가 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치? 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첫 질문으로 이거 지금 고른 거예요.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댐핑 인자 아까 0.8구에 꼭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2에 0.8을 곱했더니 1.6씩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중요도가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치? 나눠지더라는 거.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 다 화살표를 받았을 때 그 값을 다 더하면 어쨌든 이게 중요도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이 문단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같은 거야. 끊길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즉 가변적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매번 뭐 할 수가 있다. 뭐 할 필요가 있다. 댐핑 인자들을 그치? 곱하는 그치? 이런 것들 물론이고 연결된 것들에 대한 값을 합해야 되는 거니까 갱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치? 갱신의 그 이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자, 5단락이야. 근데 자, 5단락까지 지금 왔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직 안 나왔어. 적합도 얘기가 안 나왔거든. 평가원 질문은 다 떡밥 해소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적합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리 읽어온 친구는 이 적합도에서도 뭐가 나온다? 증감 정보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요즘은 뭐 이제 지문 뭐 검사 안 하지만 고3 정도 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증감 정보 나오면 좀 적어. 알겠지? 이거만 적는다고 뭐 1분,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 적을 때 훨씬 더 문제풀이에 효율적이니까. 자, 마지막 단락.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아까 우리 미리 작성해놓은 인덱스에서 그치?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고.
그제 목록 속에서. 자, 그때 이 적합도라는 것은 단어의 빈도, 단어가 받는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 이런 것들에 그지 변수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진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수들과 적합도가 어떤 또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아니나 다를까? 자, 밑에 다음 문장 봐.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자, 이건 내가 지금 중간에 있는 대상들 좀 뺄게. 적합도가 높아진다니까. 자, 검색어가 그지 많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비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그렇지. 그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내가 지금 이제 만약에 A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경쟁업체들보다 그치? 자, 내 페이지에는 그치?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페이지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검색어 썼을 때 내 페이지가 먼저 뜰 것 아니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다. 반비례가. 그치? 그래서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의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 높다. 반비례가.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어쨌든 막 비례라고 되어 있지만은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라고 생각해 편의상 표현할게요. 알겠지? 뭐 할수록 어쨌든 적을수록 높아진다니까 이것도 반비례 관계를 그래서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준다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기타 여러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을 해서 화면에 띄우는 거를 순서를 결정한다.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자, 그러면 14번에 다시 한번 갈게. 자, 정답은 2번이었는데 왜 다시 2번이었느냐? 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 이꼴 뺑뺑이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관계다. 맞는 말이었고. 자, 1번에 자, 사용자가 인덱스를, 자, 다시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가 아니고 입력 직전에 이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미리 작성. 미리라는 원이 꼭 기록. 미리 이미. 자, 그 다음에 3번에 링크 분석 기법은 에이, 그게 적합도. 이거 틀리면 안 돼. 이제 중요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4번에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의 합이라고 했는데 나눠주는 값의 합은 아니잖아. 그치? 5번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 정렬한 순서대로 주면 그냥 뭐야? ABC 순서거든, 그치? 그럼 요거는 중요도 적합도 따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치?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는 알파벳 이름 순서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전부 다 기억이나 A로 시작하는 가게나 그치? 웹페이지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자, 이거는 5번 선택지는 이 전체 이 지문의 핵심 지금 이제 주제를 뭐 해버리는 거야? 놓쳐버리면 틀리는 선택지. 그치? 자, 15번 문제. 기억과 니은, 기억이 중요도, 니은이 적합도.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자, 각각 지금 기억을, 니은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어. 1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야, 그러니까 지금 검색어 관련해서 나오는 건 지금 기억이 하는 건 누굽니까? 적합도잖아.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자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번 줄 긁어줘요. 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 쉽게 해서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지금 이제 많이 포함시켜요. 얘가 내가 A 사이트를 하는데 이 A에다가 그치? 이것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포함시키니까 그럼 결국 이제 유명 사이트들을 계속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네이버 그다음 뭐 다음 또 요즘 뭐 있노? 뭐 야후 뭐 이런 것도 쭉 있다라고 하자. 유명 검색에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뭐 해버린다고? A가 가진 값을 뭐하게 나눠줘야 돼? 균등하게 나눠줘 버려야 되기 때문에 A의 중요도는 뭐 된다고? 다 나눠줘 버리면 그렇지. 요 값은 지금 이제 보면은 자 봐봐 이게 다른 값으로 좀 연결되면서 그렇지? A 사이트로 연결하는 그지? 링크를 웹지 많이 포함시켜. 사이트로 연결하니까 요거 맞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기억을 높이는 것은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A는 뭐 뭐야 얘들아? 요 값은 고정이야. 그지? 고정이기 때문에 A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그지 유명한 사이트 연결을 하더라도 균등한 예를 들어서 이게 4야. 1111 나눠주든지 또는 이게 링크가 두 개밖에 없어 2로 나눠주든지 간에 A의 값은 똑같이 4라고요. 맞아? 이거 높아지는 게 아니지. 유명 사이트 연결한다고 해서.
봤니? 그래서 2번은 되게 뭐 매력적인 선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3번에 알파벳 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이렇게나 알파벳 순서로 지금 나 있는 단어들은 이거 지금 기업과 니은과 같은 게 검색 엔진의 순서 배치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거야. 알파벳 순은 그냥 단순 이름 순서잖아. 그지?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를 하도록, 자, 이번에는 링크를 하도록이니까 얘한테 지금 연결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좋아.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가, 요거 봐. 이게 지금 층위가 같냐, 같냐. 링크 나오는 순간 요건 지금 뭔데? 기억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뒤에 있는 지금 진술은 니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설명들을, 각각의 설명들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정보들 사이.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이냐? 자, 그래서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 슬러시 함수. 이게 지금 뭐다? 그래.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으니까 저 검색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가 많아져. 적다는 거야. 그지? 플러스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 슬러시. 이 뭐라는 뜻이야? 간략 설명이니까 그 웹페이지에 들어간 글자 수가 적다. 적합도 높다. 그치?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 검색어 많다. 그치? 빈도가 높다. 검색어 빈도가 니은이 높다. 그럼 그대로 줘버려. 그치? 정답은 5번인데 분명히 위에 있는 다른 선택지에서 낚시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그치? 여러분 풀어왔었어야 의미가 있다. 안 풀으면 의미 없어. 자, 그 다음 밑에 자 16번 보기 문제인데 이거 지금 그냥 곱하고 더하고만 잘하면 되거든. 봐라. 자, 원은 웹페이지예요. 화살표는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의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할까? 여기 지금 연결점, 자, D 기준에서 연결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오는 거 연결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댐핑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0.5를 그지 곱할 것이고요. D와 E의 중요도가 16으로 고정이 됐답니다.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6인데 우리 D부터 한번 해보면은 자, D는 지금 이제 링크가 지금 가는 링크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16이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16에다가 뭐 해야 된다고? 댐핑인자 0.5지. 0.5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몰 a는 8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왜? 스몰 a는 한 개 더 받고 있거든. 그치? 그러면 뭐 값을 알아야 돼? B 값을 알아야 돼. 그럼 B 값, 자, 똑같이 지금 링크가 한 개니까 16 곱하기 0.5에서 8인데 여기서 잘 봐라. 자, B는 좌우로 두 개가 찢어 나간다. 그치? 그러니까 균등하게 뭐로 나눠줘야 돼? 4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4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 곱해줘야 돼? 댐핑인자 0.5를 곱해주면은 2 이렇게 갈 거라. 아니, 그럼 자 1번 선택지 마. 자, A의 중요도는 8 플러스 2, 10. 하나, 2번 선택지.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 A와 B가 D로부터 받는 값은 각각 8과 2 다르잖아. 다음 3번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은 자, 이게 지금 뭐야? 없어진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지금 C로 향하는 게 4가 아니고 뭐야? 8 곱하기 0.5라고 해서 뭐가 될까? 4가 된다 이것이. 그치? 그러니까 중요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8과 4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자, C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대. 자, 그래서 C에서?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니까 지금 E에서 파생된 링크가 지금 몇 개? 2개가 돼버렸어. 그럼 이건 이제 16 곱하기 0.5가 아니고 8 곱하기 0.5. 8 곱하기 0.5로 계산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자, 일단 자, D로부터 받는 값 8. 그 다음에 E로부터 받는 값 4. 그치? 그리고 한 개 더 있단 말이야, 화살표가. 그러면 B로부터 받는 값은 4. 이거 그치? 자, 4인데 이 4가 지금 2와 2로 나뉘어져야 되니까 여기 댐핑자 곱하기 0.5 하면은 플러스 1 해서 몇 나와? 13? 아니, 뭐야 이거?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B는 4지. 그치? 웬만하면 다 해버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정답 5번인데 이번엔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된대. 그치? 그럼 이제 16에서 출발하니까
8 곱하기 0.5. 8 곱하기 0.5. 그치? 그래서 4 가고 4 갑니다. 그치? 그런데 B에서는 양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0.5. 2 곱하기 0.5. 그러니까 플러스 1, 답이 5. 정답 5번입니다. 그치? 이거 뭐 곱하고 더하고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17번의 오답 정답률이 60%대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여러분 그 뒤 앞에 그 유류분에서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이거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3년 전에 고3 학생들이. 유류분이 좀 어려웠으니까. 17번 내가 이런 것들 팁 줄게. 만약에 그 외국인 문제 A라는 한 개 딱 나오잖아. 의미 비싼 거. 그럼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을 잘 봐라 얘들아. 자, A 앞에 지금 뭐 나와 있어? 본문의 A 앞에. 본문의 A 앞에. 수백 개의 가 넘는 이야. 그치? 그 문장 성문상 주어지. 이가가 붙었잖아. 주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2, 3, 4, 5번에 산을 밑줄, 국경선을 밑줄, 고비를 밑줄. 얘네 뭐야? 목적어거든. 그치? 얘네들 뭐 하면 돼? 다 날리면 돼. 그럼 이제 1번과 5번이 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수백 개가 넘는 이니까 그치?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맞니? 그런데 자 5번 선일지 쌤 이것도 기준 초과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물이 넘어서 이게 물이 앞에 뭐야? 갑자기 내면서 물이 넘어서니까 이거 끌어 넘친 거잖아, 그치? 요거는 수량, 그치? 수치가 넘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수백 개가 넘는 거, 수치가 넘은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수치화시켰을 때 넘는 것은 1번 자정이 넘었다니까 12시라는 수치를 넘었잖아요. 맞죠? 이게 1번인 거야.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외국인 문제는 틀리지 맙시다. 여기 지금 예비 짱깨들, 예비 외부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 알겠지? 자, 이제 워밍업 좀 했지? 유류분 하자. 4페이지. 양심껏 손 들어라. 유류분 읽어왔다 손. 많이 맞히든 적게 맞히든 상관없어. 읽어왔다 손. 어지럽다. 읽어오라, 읽어와. 그리고 다음 주는요, 여러분 그 수요일에 9월 모의고사 치지 않습니까? 9월 모의고사 시험지 들고 오시면 됩니다. 풀이할 겁니다. 알겠지? 주말에.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법진문 지금 또 나오는데, 내가 이거 수능 완성 5회차 설명하면서 유류분 평가원 지문에 나온 적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법 계약 지문 나오면은, 제발,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조건, 대상, 예외, 이런 것도 꼭 좀 잘 보자고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문단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1문단 읽고 너희들이 딱 여기서 이게 지금 어떠한 관계고 어떤 지금 개념어들끼리 그지 상대적인 어떤 관점 이게 좀 잡혔어야 지금 2문단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1문단이 안 되면 이 지금 좀 어려웠어요. 자, 2문단 봐라.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요 누구나니까 이거는 예외 없음 전칭적 표현이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재산 처분에 그치 뭐가 없다 제약이 없다 이겁니다. 자유롭게 다 처분할 수 있어요. 사고팔관.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시작은 바로 그러나를 시작해. 그러나 기부와 같이 뭐뭐와 같이는 뒤에 예시예요.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자. 기부 이꼴 무상처분 행위입니다. 그치? 자,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 무상처분이니까 말 그대로 재산을 넘긴 사람일 것이고, 아니 무상취득자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일 겁니다. 맞죠? 자, 주객 보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나온 내가 이 평가원 질문 얘기할 때마다 요즘 잘 나오는 거 무관하게. 그치? 상관없이, 관계없이, 무관, 엄청 잘 나온단 말이야, 이거. 자,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딱 번쩍해야 되는 게 분명히 1문단 1문장에서 뭘 깔고 시작했냐면 전칭적 설명을 깔고 지금 누구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이 지금 그냥 처분에는 무상 처분이 되니까 이 처분에서는 뭐가 번복되는 즉 뭐야? 자유가 뭐 된다고? 자유롭게 처분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맞아. 그럼 너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아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해놓고는 왜 무상 처분일 때는 이렇게 제한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좀 띄워야 된다. 맞아? 자, 그래서
밑에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건데 무상처분자가 기부를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죽으면 상속이라는 게 계시는 열리고 시작한 대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 시작된다는 거. 이건 우리 수능 완성 5회차에서 설명했거든. 자, 상속 개시된다는 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야? 가족들에게 그치? 또 혈육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의 상속인들이서 말한 그는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처분자가 되는데 그 처분자가 상속의 개념이 되면은 그 상대방이 지금 상속인이 돼. 너희가 다 머릿속에 딱 번쩍해야 되는 거야. 무상처분자가 이 무상 기부라는 행위, 그치? 무상처분 행위에서는 그 상대방이 무상 취득자라는 관계, 그치? 대상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누구하고 연결되니까 이번에는 상속이라는 상황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 상대방을 상속인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상속인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무상처분자가 그치? 자, 기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게 때문이다 나왔으니까 왜 번복될 수 있냐면은 유류분권 때문이다라는 것 지금 이제 나왔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유류분권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사가 그치? 자, 이렇게 제한되는. 그죠? 요런 상황이 좀 생겼다라는 거거든. 당연히 이런 전문 용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권 붙는 순간 권리 아닙니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호설되는 상황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그걸 믿고 가라고. 자, 그래서 상속인이라는 존재가 유류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기 때문에 자, 이 무상취득자, 무상처분자 사이에 일어났던 무상이 처분 행위가 번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때 무상처분자는 달리 상속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불린다고? 피상속인 이렇게 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자, 취득자라는 개념을 불렀다면 이제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이 개시가 되면서 피상속과 상속인이라는 것이 이 관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나? 법률 당사자들이 달라지면 법률 용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법률가가 되실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들은 법지문, 계약지문들은 여러 주객, 조건 대상, 예외 항상 자, 그리고 어쨌든 그의 죽은 자, 무상처분자이면서 피상속인인 그의 이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말 그대로 상속된다. 그치? 자,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관계를 너희가 잘 지금 처리를 했었어야 됐어.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 피상속인, 상속. 그치? 그리고 너희들 많이 착각하는 게 상속 관련해서 상속을 해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매도, 매수, 그치? 양도, 양수 많이 나오는 것처럼 잘 나와요, 상속, 피상속.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잘 캐치하고 갔다.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속인이라는 자의 존재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데 유류분이 뭔가를 띄우고 이 문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 문단 첫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이 문단까지만 읽고 잠깐만 쉴 거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지문 안 읽어온 친구 있으면은 잠깐 쉴 때 읽을 시간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한번 읽어봐. 자, 그래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즉 아까 무상처분 행위를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기부라고 하자.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할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내 안 주고 저기 보육원에다 다 때려박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속을 못 받았어. 다만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기부를 안 했다면 그 돈 다 내 돈이었을 거란 말이야. 다는 아니어도 그렇지, 일부는. 어쨌든 무상처분 행위 기부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할 수 있었을 이익, 그치? 기대했을 그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속은 못 받았습니다만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내 것이었을 거야. 그치? 것 중에서 법으로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는, 보호해주는 부분이라.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부가 없었다면, 무상처분이 없었다면 내가 상속
받을 수 있었을, 그지? 이익, 그지? 그 중에서 법으로 보상된 부분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이, 즉,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받는 사람이, 자,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았을 수 있었을 이익에 2분의 1만 보장된다 해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또 보니까 상속받았을 수 있었다. 말이 어렵다.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절반만큼을 뭐 한다고? 법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다는 아니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은 무상취득이 이제 상대방 제3자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00% 지금 환급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2분의 1 정도는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완전 그냥 판잣집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돈이 엄청 많고, 그치? 나를 좀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우느라 씨발 나를 완전 버리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치? 그 많은 100억의 재산을 다 대학교에다 기부하고 돌아가서 생각하자고. 나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상속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치? 대학교에다가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여기 100억 기부하셨다면서요? 100억 중에 50억인 2분의 1은 저한테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혹시 집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면 어머니 아버지 제발 무상처분 하지 마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속 절차 밟았으면은 우리가 상속세를 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억을 내가 물려받을 게 있으면은 한 70억 정도는 네 거야. 그치? 근데 기부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 유류분과 주장하면 얼마밖에 못 받아? 그게 절반인 50억밖에 안 되잖아. 그치? 아버지 어머니 제발 기부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지? 말려야 돼, 우리 엄마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씨발, 상속세를 존나 뜯어가잖아. 그지? 그, 한 10년 전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 이재용이 상속세 얼마 냈노? 2조 4천억 내지 않았니? 그 돈으로 다 못 내가지고, 뭐로? 미술관 기증하고, 그지? 미술 작품들 다 기증하고 그랬잖아. 얼마나 억울해, 씨발. 우리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왜 씨발 나라가 뭐 해줬다고 가져가냐, 이거야. 나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그지? 아버지 집이 막 세 채 있으니까, 요 세 채 중에서도 이제, 이게 동생한테 가느냐, 나한테 오느냐,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지? 상속세, 증여세는 얼마 더 내야 되는,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 사실. 슬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 이제 7순이거든. 곧 있으면 가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정리 잘해야 돼. 어쨌든, 이거 우리 아빠 보면 섭섭하겠다. 그죠? 곧 간다고, 지금. 아직 짱짱한데, 누가 봐도 70으로는 안 보이긴 해. 얼마 전에 생신이셔가지고, 내가 좀 모시고 저기 맛있는 거 먹고 용돈도 한 100만 들고 했는데, 꼭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아들한테 용돈 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옆에서 며느리가, 아버님 축하드려요 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 지랄아.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나? 그죠? 어쨌든 간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자, 이게, 내가 그래, 수능 완성 5회 설명할 때 얘기했던. 자, 상속 개시는 무슨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아까 1문단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지면, 그지? 이루어지면.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그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그지? 가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가 이 기부한 재산이라고 쉽게 설명할게요. 그죠? 요것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계산하는 지금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좀 죽기 직전까지 가졌던 재산이에요. 이제 플러스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 즉 무상 처분해버린 재산. 요 두 개 재산을 더한 값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것을 유류분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다만 요때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당연히 아버지가 사망 이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상속 개시 당시, 즉 아버지가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유류분은 어쨌든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그 아버지가 무상처분 안 했고 그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다면 나한테 떨어졌을 거지 이 상속분 그 중에서도 일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그죠 이 상속 개시 당시라는 요 기준을 설정한 요건 뭐야 이유라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가 지금 아직 못 받을 거니까 기대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버지 재산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가질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 즉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해되나? 자 여기까지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왔어. 1문단이 조금은 뒷박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걸리고 이제 뭐 어때 관계야 찾는 거 뭐 어렵지 않은. 자 문장이 이제 3문단 붙을 겁니다. 자 쌤이 지금부터 조금 쉴 건데 혹시 지금 질문 안 읽은 친구는 요 3, 4, 5문단 지금 차근차근 한번 풀어 읽어봐봐. 이거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지금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 안 읽은 친구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봅시다. 3문단. 그래서 피상속인이 자 상속 개시 당시 즉 사망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만약에 상속을 이미 좀 받은 게 있어. 받은 게 있다면 자 그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그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상속이 있다면 그치? 그때는 자, 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거에서도 일부만 가능하다라는 거. 쉽게 해서 유류분 마이너스 이미 받은 걸 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렇지?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이 부족액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게 일부잖아, 일부. 그치? 만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유류분이라고 해서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류분 부족액이란 이미 상속받은 게 있으면 이것을 유류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유류분 마이너스 이미 상속받은 금액. 그치? 자,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즉 돈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니까 돈 말고 다른 걸로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 그래서 가치는 금액 계산되지만 반환 상황은 돈일 수도 있고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장난이잖아. 그래서 가치는 돈, 금액. 이제 반환 대상은 돈일 수도 있고 돈이 아닐 수도 있고. 그치? 자, 보자.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즉, 우리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이 돈이 아니야. 이제, 아까 내가 그 대학교에 100억을 기부하셨다는데, 100억이 아니고 100억 가치를 지니는 건물을 기부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자, 물건 또는 주식처럼 돈이 아닌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자, 원칙 별표. 일단 그 재산 자체 뭐가 일단 자 만약에 물건이나 그치 주식이라면 이 물건 자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원칙이 있으면 자 형민아 뭐 있노? 예위. 그치? 자 밑에 다음 문장 다만 요 문장 무조건 나온다. 법지문 경제지문에서는 그치 다만이라는 상황 무조건 출제돼.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 건물이니까. 그리고 건물을 내가 그냥 그대로 다 물려받으면 되겠지만 이게 뭐 4분의 1, 뭐 3분의 1, 5분의 1 해버리면은 이게 반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저 반환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때는 뭐로 가능하다? 돈으로 대신 줘도 된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그치? 자, 또는 자, 반환이 뭐 해도 가능해요. 그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어가지고 그냥 줘도 되는데 자 이게 근데 이 상속받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 물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물건 말고 제가 이것에 상응하는 가치 금액으로 돈으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상속인이 오케이 좋아요. 저 유류분권자가 바로 누군 거야? 상속인이야. 상속인인 자 유류분권자가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뭐로도 가능하다. 그때도 돈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부에 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돈으로 그렇지?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는 돈이지만은 가능하더라도 하부에서 돈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무상처분된 재산이 그래. 자, 그래. 물건이라면 그럼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그 아까 위에서 그냥 자체, 그치? 물건 그 자체가 반환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또는 돈. 근데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라고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자, 무상취득자가 기부받은 사람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즉 이제 자 유류분 부족액하고 그치? 그 다음에 무상처분된 그 물건의 가치가 있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이 좀 더 적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유류분 자 어디 물건의 그 물건은 무상처분된 물건이야.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가치는 이제 금액으로 산정이 되니까 자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뭐만큼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봐봐 10억짜리 지금 건물이 있어. 10억짜리 건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지금 이제 무상처분해가지고 기부를 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유류분 부족액이 지금 얼마다? 2.5억이 지금 이제 유류분 부족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지 뭐 한다고 이 10억짜리 건물로부터 그지 자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물건 자체로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4분의 1등분 할 수는 없을 거다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이 10억에서 그치 자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만큼이니까 2.5 즉 25%만큼 뭘 주겠다. 그 소유권을 나눠 가질 것인데 이걸 뭐라 부르겠다고? 지분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저는 건물 뭐 빌딩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몇 층까지 또는 몇 개, 그치? 이 이제 뭐 방은 이제 4분의 1만큼은 이제 이 소유 상속이 유류분권자에게 그치?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것이요.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유류분 부족액이 당연히 그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크면은 그 물건에 대한 100% 지분을 갖겠죠. 그죠? 이게 훨씬 더 크니까. 그지? 받을 게 예를 들어서 뭐 12억 5천이야. 그럼 당연히 10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지? 그 물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하면 되는 거지. 여러 사람 따로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반대사고 되면 좋겠지. 그지? 응.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인데 이때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부동산을 그냥 10억이라고 했지만 이 10억짜리 이 부동산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10억이지는 않을 건 아니야. 이게 지금 11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8억 9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변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변동하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즉, 자,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Q를 던졌어. 그럼 필자 답해줄 거라고. 자, 앤서. 유류분 취지에 비춰서 언제? 상속 개시 당시. 다시. 피상속인은 뭐 당시? 사망 당시. 그지?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유류분의 취지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하지 않았다면 무상처분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뭐야? 아버지 재산으로서지 나한테 상속이 됐을 거라고 그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이익으로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요게 맞아?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인 사망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야. 유류분 계산, 유류분 부족의 계산. 그러니까 여기 좀 요 말도 사실 그 평가원 지원치고는 조금 치사했어요. 왜냐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에서?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받은 걸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더 넓게는 뭐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유류분 계산 방법이야. 유류분 계산. 맞지?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려면 유류분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때는 어떤 시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족액을 떼버리고 유류분을 구하는 시점, 또는 유류분을 구할 때의 무상처분된 물건의 어떤 시가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거든요. 자, 그렇고 다음 문장 봐봐. 다만이 두 번째 나와서 무조건 출제야. 그 물건의 시가 만약에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게 기부를 받은 뭐 학교라든지 그지 어떤 존재의 노력에 의해서 무상 취득자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거는 사망 당시가 아닌 뭐로 보겠다고? 무상 취득 당시 즉 기부가 일어난 그 시점. 그 시점에 만약에 10억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부를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가 사람들 옆에 상권도 막 들어서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무려 뭐 100억이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내가 10억에 지금 기부를 받았습니다만 내 노력에 의해서 100억 대세가 90억의 차익은 내 노력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자 만약에 아버지가
이 100억이 된 상황에서 사망을 해버렸어. 그럼 이때 이 사망 시점으로 100억의 가치로 환산을 해버리면은 실제 아버지가 그치 물려줬을 때 기부를 할 때 당시에 10억보다는 90억이 훨씬 뛰어버렸는데 이걸로 유류분 계산해버리면 이건 아버지 재산이 아닌 무상취득자 노력이 지금 가미가 된 유류분이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너무 부당하다는 거지.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주변 상권 살리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무상취득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 사망 당시가 아닌 노력에 의해서라면 취득 당시로 보겠다. 무조건 출제예요. 일단 문제 풀 때면 나 얘기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이 자 이번에는 지분을 구하는데 지분을 계산하니까 잘 봐. 역시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자 무엇이든 같은 말 뭐야? 내가 요즘 잘 나온다 했잖아. 무관하게. 그치? 지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뭐다?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유류분 계산은 이 노력이 있냐 없냐 그치 기준으로 노력 없으면 사망 당시 기준으로 갑니다. 노력이 있으면 무상취득 당시로 계산해서 유류분 또는 유류분 부족액을 구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분을 구할 때는 지분은 아까 뭐야? 무상취득 자 무상처분 재산 분의 유류분 부족액이었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치? 지분은 계산할 때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따로 필기는 안 하고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10번 문제. 그래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선택지에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다. 자, 유류분이 뭐라고? 자, 유류분이 뭔데? 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받았을 이익, 그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거니까 인정되지 않는 게 맞고. 2번에 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이야? 아니지.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그치? 유류분의 일부에 한정되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서 이미 상속받은 걸 또 뺀 값이고, 그치? 너무 또 이제 뭐야 협소한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걸 그치? 계산해서 그 일부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지. 한정이 아까 뭐 2분의 1 같은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아니고 유류분, 그쵸? 이건 뭐 개념정의. 다음 3번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 상식으로 생각해봐. 상속 개시를 내가 자꾸 뭐라고 표현하노? 승희가 좀 계속 맞춰줘야 돼. 사망 당시야, 사망 당시. 자, 근데 사망 전이란 말이야. 아버지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갑자기 기부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돌려주세요. 이건 뭐라고? 깡패지, 뭐 양아치 새끼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즉 상속 개시가 시작됐을 때 상속받았을 이익에 대한 그치? 자, 법적 권리를 내세우는 게 유류분이기 때문에 그치? 그 전에는 유류분권 당연히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지. 부정서술어가 나와야 됩니다. 4번에 피상속인이 즉 이제 우리 그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사람 자 판재산 물별로 자 준서야 판재산은 무슨 처분이고 팔았다라는 거 그렇지 내가 돈을 받고 그지 뭔가 넘겼다는 그걸 전제 이게 유상처분을 전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지문을 읽을 때 무상처분 나왔으니까 무상이란 대가가 없는 걸 끊는데 팔았다는 건 대가를 받고지 내가 물건 넘겨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이라는 워딩은 유상처분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처분된 재산은 당연히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왜? 유류분권 대상은 우리 아버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 플러스 무상처분 재산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장난친다니까. 맞지? 반대사고잖아. 그럼 너희가 뭐 무상처분 재산 딱 보자마자 그럼 유상처분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점이 여기 듭니다. 5번에 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자 반하여 물별 뭐라고? 무관하게. 맞지? 무상취득자든 무상처분자든 자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한될 수 있다. 뭐 때문에? 유류분 때문에. 맞지? 다음 11번입니다. 자 1번 선택지. 자 그래서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며 그 물건 전체가 아니고 그 물건의 지금 뭐야? 그래 그 물건 그 무상처분된 재산 그치? 자 이놈의 그치?
이 유류분 부족액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이걸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물건 자체를 받을 수도 있고 그치? 또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받는다와 같은 이런 단정적 비율 부적절하네요. 다음 2번에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자,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유류분 부족액을 갖는 사람은 누군데? 누구야? 상속인 또는 유류분권자잖아. 그치? 이 사람의 지분이 그치? 자,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은 뭐야? 줄어들지. 뺏기잖아, 상속인한테. 맞죠? 그 층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3번에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은, 자,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돈으로.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를 했어. 그럼에도 무상취득자, 상대방이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해. 그렇지. 이게, 자,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은 그치 돈으로 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상황이야? 합의가 안 됐잖아. 그 원칙적으로 그치 무상취득자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 물건 자체를 뭐야?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할 수 있다라는 진술 적절 정답 4번. 그쵸? 5번 소리 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이 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돈을 받게 된다가 아니고 이게 일부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소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B는 돈이 아니고 그렇지 부족액만큼의 돈을 자 또는 지분을 받게 된다. 그치? 반환받게 된다 보다는 요거는, 자, 이게 좀 개연적 진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치? 반환받게 된다가 아니고 반환받을 수도 있고,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단정지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12번의 정답은 이거 계속 하는 얘기여가지고, 자, 기억의 이유, 즉, 유류분의 취지에 맞춰서 상속 개시 당시에 맞춰내. 왜 그렇다고? 내가 받을 수 있었을 이익. 이건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2번 선택지. 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기부 안 하고 돌아갔다면 내가 받았을 그 이익을 전제로 그치 유류분을 행사한다라는 점에서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너희들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던가요?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11번, 10번 이런 문제들보다 훨씬 13번이 수월해. 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우고. 자, 우리 갑의 재산에 A와 B가 있었대. 자, 그 외의 재산 채무는 어때? 갑은 을에게 이것을 뭐요? 무상으로 처분을 했답니다. 넘겨줬대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사망했답니다. 자, 그리고 갑의 상속인에게는 자녀병 한 명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바로 이 A 물건의 시가가 을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거 뭐 하게 되었을 때? 무상 취득 당시라고. 이거를 너희 왜 평가원좀 왜 읽어야 되냐면 아까 마지막 편에 유류분을 언제 시점으로 계산하냐의 방법을 조건을 줬었잖아. 무조건 써먹는다고 조건 주면. 그러니까 A 물건 소유가 무상 취득 당시는 지금 300이야. 자, 취득 당시는 A가 300이었어.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을 당시는 저놈이 지금 보니까 700이네. 그치? 자, 사망했을 당시니까 이거는 무슨 상속 적어야 된다 이거. 개시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럼 여기서 결국 자 300을 또는 700을 언제 적용하느냐는 결국 뭐야? 이 재산의 가치가 시가가 오른 것의 원인이 을의 노력과 관련 있냐 없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라고. 맞아? 자 그리고 어쨌든 3개월 후에 유류분권을 행사했고 B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1번 소리 한번 봐봐. A 물건의 시가상승이자 을의 노력과 무관미줄. 노력과 무관하니까 뭐로 계산해야 돼? 유류분. 뭐로? 상속 개시 즉 사망 당시. 맞지? 그러면은 자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700 플러스
그리고 B, 우리 원래 아빠 가지고 있던 재산 100 플러스해서 800. 그치? 근데 여기서 자녀에게는 그치? 뭐만? 2분의 1만 보장된다며?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유류분 자체는 400으로 계산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 유류분 부족액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 A는 내가 지금 못 받은 거니까 자 제외하더라도 B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야? 사망 당시에 나한테 이제 상속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얼마를 빼주면? 100을 빼주면 300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거지. 유류분 부족 뭐라고? 유류분 400만에서 이미 상속받은 거지. 100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의 시가 상승이 역시 또 노력과 무관물별.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족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류분이 아니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 A 물건에 지금 뭘 물어봤어? 지분 물어봤어요. 그치? 지분은 어떤 상황 무관하게 다 뭐라고? 상속 개시 당시. 그치?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그 물건의 가치. 그치? 700. 아니, 그분의 뭐라고? 유류분 부족액이니까 700분의 300, 7분의 3이 맞죠? 지분이니까 무조건 분모는 700이야. 이거 딱 캐치했다면은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어. 아니, 몇 번이에요? 지금 몇 번? 3번 어때요? 4번일 수밖에 없다. 맞지?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보자. 3번. 이번에는 자 별표. 을의 노력으로 상승. 그치? 그럼 이제 유류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700이 아니고 뭐 당시? 무상 취득 당시로 보라. 그치? 그래서 무상 취득 당시 300 그리고 100 100을 그대로 B니까 그치? 그대로 가고 400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기 하면 얼마 나오니? 200 나오고 이게 유류분이야 지금. 유류분에서 내가 이미 상속받은 100을 빼면 뭐가 됩니까? 유류분 부족액 100이 나온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4번 설치 봐봐. 만약에 네가 여기서 이 계산을 잘했다면 자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야. 맞지? 상승한 경우 이때 자 이거 지금 무관하게 반환되는 대상에 지금 뭘 물어봤다고? 지분 물어봤지? 그럼 여기서 지분의 지금 분모는 똑같이 계속 물어가야 된다고. 700으로 가는 게 맞다. 지분 계산할 때는.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인 100을 올리면은 3분의 1이 아니고 7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맞아? 정답은 4번. 이거 지금 뭐만 그래 뭐 곱하고 더하고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 아까 그리고 내가 평가원집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 이런 문장들, 이런 어떤 문단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고. 내가 평가원집을 읽었다고 지랄 발광하지 마. 네가 읽은 거 그 평가원집 분석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대충 나 그냥 뭐 읽었다고 그냥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이런 그런 조건들이 그지? 노력 XX 노력 이 상황에 어떤 조건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지? 되게 세밀하게 물어보는 교들이 많구나.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 5번 소리까지 마저 볼게. 이 5번이 되네. 자 어이가 없다 다. 이게 어쨌든 자 5번 소리지에 이 시가가 을의 노력을 상승한 경우 그 다음에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했을 때 어쨌든 각각 이제 우리가 그 유류분이라는 게 아까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그때는 얼마로 계산했어? 유류분 200으로 계산했어. 그치?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는 아까 얼마로? 400으로 계산했지 유류분. 그치? 자 어쨌든 이게 근데 사실 뭐였다고? 트리가 왜 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결국 뭐밖에 없어? B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이 B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A로 노력 있든 노력이 없든 어쨌든 이 B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야? 100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요 조건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조건입니다. 되게 트릭인 거죠. 이런 선택지 되게 많아요. 평가원들 보기 문제. 특히 특히나 이 4, 5번 선택지 위주의 이런 것들 되게 어이없는 선택지를 많이 줍니다. 이래서 생각을 막 깊게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조건이 이 뒤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건인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B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00이라고 딱 얘는 뭐 어떤 상황에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정답은 4번. 되나? 그래서 자 아까 좀 찌질하다 했던 부분은 요거야. 유류분 부족액 계산 그치?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했지만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걸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였다라는 점. 그래서 유류분을 잘 구하고 거기서 자 빼내는 이런 것들 중요했다라는 거. 저 나머지 앞에 뭐 이게 뒤에 앞에
독서는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아도르노 이런 뭐 인문 철학 지문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난이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는 이 유류분 지문에서 애들이 이제 멘붕 오고 문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제 했던 파마늘 거기서 애들이 약간 이제 그 멘탈 좀 깨졌었는데 여러분 아마 9월 모의고사는 6월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확실히 육모가 좀 비교적 이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6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쉽게 나온 편이거든. 그리고 이번 구모는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재수생, 그 다음에 또 반수생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수하는 애들이 난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뭐 울과대, 울산대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름 있는 애들, 그래서 이름 있는 대학 다니는 애들이 주로 더 급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컷이 조금 더 너희들은 현역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컷은 너희들 생각보다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3 현역 기준으로 80점 한 중후반대의 어떤 이제 이 컷이라면은 N수생, 반수생 끼면은 9초 또는 9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 2, 3점 정도는, 1, 2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에서는 현대문학, 현대 특히 소설에서 가급 좀 많은 정답 좀 가져가셔야 좀 유리할 거고 비문학은 물론 4개 지문 가운데 내가 다 좋아하는 지문이어서 그렇지 유형의 지문이어서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경제는 좀 싫고 법은 좀 싫고 과학은 싫고 기술은 싫고 인문은 싫고 철학은 싫고 논리는 싫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두 개 지문 정도는 내가 시간 부족하거나 그렇지 또는 내가 좀 어려워하는 지문일 수 있다고. 그런 지문들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확인하는 전기방식 문어보는 또는 그 어휘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지? 걔네들 위주로 빨리빨리 수업을 좀 하세요. 보기 문제들 이런 것들 물론 내가 아까 뭐 내용 확인하는 것보다 좀 더 뭐 쉽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내용 이게 푸는 건 쉽지 왜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그치 근데 이게 시간이 촉박할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적용해서 읽기는 좀 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날릴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뭐 하면서 와리가리 치면서 그치 전개 방식이나 내용 확인하기 훨씬 더 낫다고 기호 문제 같은 거. 자, 그래서 일단 뭐 내가 또 화요일쯤에 또 잔소리가 아니고 또 문자 또 격려 문자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월화 잘 보내시고 오늘 지금 어제 맞춰도 2시에 시간 많잖아요. 오늘 하루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 내가 뭐 내신처럼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뭐 이제 그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 또는 답지에도 그 이제 주제하고 정리 잘 되어 있거든요. 정리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그다음 친구가 물어봤는데 6, 9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6, 9월에 나왔던 거는 제끼고 또 이제 수능 또 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했어. 잘 쳐 시험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시험지 가져와야 된다.